양양송이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시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때문인데 올해는 채취 시기가 늦어지고 생산량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개발공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시로 반복되는 출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서울에서 강릉까지 귀성 시간이 4시간 4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의 기경길은 6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릉대교에서 트럭이 추락하면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처음 사고를 유발했던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1kg에 150만 원까지 치솟는 양양송이는 전국 최고로 손꼽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송이를 산지에서도 구경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여름 가뭄 때문인데 송이 채취 시기가 늦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000m 한계령 아래 위치한 남설악 오색지구. 매년 9월 초 양양에서 송이버섯이 가장 먼저 나는 곳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산나물과 약초를 파는 곳에서도 송이버섯은커녕 이맘때 흔히 보이는 쌀이버섯이나 밤버섯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날씨에 버섯 포자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가봐야 전혀 없으니까 나오는 게 이렇게 보여야지 가기 시작하는 거지 어쨌든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올해는 송이가 작황이 상당히 아주 흉작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산지에서 송이가 나지 않아 산림조합 송이 공판장은 아직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양송이 공판장이 텅 비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여름 가뭄 때문인데 송이 채취 시기도 늦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초순 양양 지역 최고 기온은 24.2도, 최저 기온은 20.7도였는데 해마다 올라 올해는 최고 기온이 28도, 최저 기온도 23.8도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도 이상이 상승한 겁니다. 같은 기간 양양 지역 강수량도 매년 110mm가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아예 비가 오지 않았고 올해도 50mm 정도에 그쳤습니다. 땅속 온도가 19도 아래로 내려가고 꾸준히 비가 내려야 송이버섯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양 속초 산림조합도 송이 공판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음고사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양양 송이연어 축제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이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도 안 보이더라. 땅을 파보니까 좀 송이 포자가 좀 생겨서 한 일주일 후부터는 조금씩 나오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송이가 한 하루에 20-30kg 정도 나오면 그때 추석을 제외하고는 공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1호로 등록돼 전국 최고 가격을 받고 있는 양양송이. 기후변화에 명품 양양송이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개발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삼수 끝에 강원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소유의 춘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단지는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때마다 반복되는 출자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붕어섬의 태양광 발전단지. 전력 판매만으로 매년 40억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강원도 소유의 알짜배기 땅입니다. 현재는 수익금의 4.3%만 강원도 몫이지만
2027년 8월 무상임대가 끝나면 강원도가 수익금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춘천 붕어섬을 강원개발공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도 함께 넘겨줄 예정인데 합산 가치만 877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2월 기준 6,200억 원,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상환해야 할 빚만 1,600억 원인데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상환 시기를 늦추려면 이달 안에 부채 비율을 300% 밑으로 낮춰야 합니다. 강원도가 현물 출자를 계획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출자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강원개발공사의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사체 차원 승인을 위해서는 이번 출자에 대한 또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계획안은 두 차례 보류 끝에 12일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이번 출자로 인해 410%였던 부채 비율을 260%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주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추진될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위해선 부채 비율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까지 쭉 해왔지만 또 공제재산을 출자해야지만 강원도정이 의도하는 강원개발공사의 재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전까지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 것만 16차례, 금액은 3,854억 원에 달합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출자에 상임위에서도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현물 출자가 이루어졌고 또 올해도 또 현물 출자를 해달라고 지금 이게 심사 중인데 아까 그리고 말씀 중에 다음번에도 현물 출자가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본 현물 출자건은 알토란 같은 새 수입원을 강원개발공사로 이전하는 건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경영 합리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을 확보한 만큼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채 비율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이번 추석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40분, 귀경길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저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뵈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빠르게 강원 지역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추석 연휴 강원 지역 교통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당일에는요. 17일이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최대 교통량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49만 6천 대에서 약 2.3% 증가한 50만 7천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통량을 보면은 전년 대비 한 3% 증가하는데 지난해 42만 3천 대에서 43만 5천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추석 당일 이제 소요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성길이죠.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귀경길인 17일입니다.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그리고 강릉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해 실제 교통 이동 시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귀성 시간을 보면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3시간 50분, 그리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난해에는 실제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5시간, 그리고 강릉까지는 6시간 50분이 소요됐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귀경길이죠. 예, 양양에서 서울까지 올해는 5시간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제로는 4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서울이죠. 이렇게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귀경길은요. 올해는 6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제로는 4시간 50분이 걸렸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177km 구간의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자, 먼저 서울 양양선입니다. 양양 방면으로는요, 월문 3터널 출구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그리고 서울 방향으로는 춘천 분기점부터 월문 3터널 출구까지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영동선을 보면요, 강릉 방향입니다. 여주 분기점부터 만종 분기점까지, 그리고 원주 분기점부터 원주 나들목까지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좀 거리가 좀 짧긴 한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인천 방향으로는요, 만종 분기점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그리고 원주 나들목에서 원주 분기점까지 갓길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천 졸음 쉼터에서부터 호법 분기점까지도 갓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이 갓길 이용도 좋은데요. 명절 연휴 고속도로 이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자, 한국도로공사는요,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이렇게 지정차로 위반 그리고 끼어들기, 갓길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자, 허용된 구간 이외에는요, 이 갓길은 통행은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가 고장났을 경우 이 비트박스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박스인데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는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혹은 본인의 보험사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한 귀성길, 귀경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일 강릉대교에서 트럭이 추락하면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처음 사고를 유발했던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1차 추돌 사고를 낸 소렌토 승용차 운전자 20대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36분쯤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트럭이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2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비 증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사업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 국비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했는데요.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 자리에서 각 지역구 사업을 비롯한 현안들을 주요 협력 과제로 뽑아 강원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비 9조 7천억 원을 확보했지만 SOC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국회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더 감액되지 않도록 또 좀 누락된 부분 증액이 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시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정부안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예산도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방상면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강원도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방산면 항우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5km 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 소독과 긴급 예찰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